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새정국 새 바람에 윤석열 정치가 사실상 발진했다고 보는 이가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그의 등장으로 앞으로 대선 지형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무엇을 지향하며 그 지향점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려 하는 것인가?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어떤 실상이며 그에게 요구되는 사명과 역할 등 무엇인가? 오늘의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행보인가 아닌가? 그의 정치관 시국관 노선에 대중적 관심이 쏠린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미 한국 정치의 오늘을 겨냥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보도했다. 다가오는 대선은 13용이라 불리는 수많은 잠재 후보가 있지만 차기 정부의 시대적 국가적 과제와 나라가 지향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급선무지만 긴 안목에서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아직 미지수인 윤석열 정치가 시대사적 흐름상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조직하는 진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을런지 이상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타 후보들에 비해 일단 기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책 비전과 대안 제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리 잡아가는 선명성과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공식 움직임을 드러낸 윤 총장 첫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은 윤 총장의 한국 정치 청사진 본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입법권 난사. 구체적 방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강연한 윤 총장의 스승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시국관과 해법에서 중요한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각별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된다.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한 송 명예교수는 이 포럼 강연을 통해 오늘의 전국 사태와 관련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개혁의 이름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 왜곡하며 자신들의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든다고 질타했다. 즉, 송 교수의 연설을 정치권 현실에 대입하면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입법권 남용 사태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으며 다수당은 입법권을 행사할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여기에는 상식과 양식, 국정의 계속성, 국민 이해관계의 균형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가 뒤따른다. 이를 지나치게 벗어난 입법 독주는 한정파가 국가를 유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입법권 난사 수위는 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문 정권 입법 폭주의 시작은 2019년 말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였다. 비례위성 정당이란 초유의 코미디가 벌어졌지만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한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공수처법으로 국가 형사 사법체계까지 맘대로 흔들더니 바로 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준다는 약속마저 깨버렸다. 그뿐 아니다. 북한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곧바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었으며 5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까지 시행됐다.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3법도 줄줄이 통과시켰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 중엔 이밖에도 윤을 위심케 하는 내용들이 허다하다. 이런 상황이니 송 명예 교수의 강연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송 교수는 한국 정치 현장의 좌우익 충돌 대립 현상과 관련 국가이념상의 태생적 한계 측면도 언급하면서 자본주의의 생리적 결함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불행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몇 이 틈새에 포퓰리스트들이 끼어들게 된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포퓰리스트가 집권할 경우 비판적 언론, 시민단체, 정당을 탄압하고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정보기관을 입맛에 맞게 손을 본다. 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한다. 며 러시아와 터키,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정당개혁과 관련 군부 독재 시대부터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 시스템도 뜯어고치고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엘리트 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의 전기를 마련할 단초가 된다. 는 단서를 붙였다.
송명회 교수는 또한 경제사회적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국정이 바로 서려면 언론이 재구시를 하고 그 근간을 이루는 지성문화의 주역들이 좀 더 깊은 사색과 자성을 해야 한다 고 언급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대폭 풀어서 기업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서 누구나 질서에 승복하도록 만들며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보건위기, 복지지출위기,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의 위기를 민주주의로 극복함과 동시에 고도성장의 부정적 유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공정, 무너진 현실, 법치 후퇴에 가장 크게 저항. 최근 곳곳에서 결성되고 있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모임 가운데 이번 모임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았기 때문이며 그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윤석열 현상의 배경으로 공정위 문제를 짚었다. 공정위 시대의 화두가 됐지만 이 정권이 들어와서 공정이라는 게 깨졌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공정이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청년층이 여권을 외면한 이유도 공정위 상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기를 만한 것이 됐을지는 몰라도 이미 이 자체가 상징 자본이 됐고 그들이 권력의 토대가 돼버렸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며 이 사태를 전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조국 사태라고 말했다. 다만 진 전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윤석열 현상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법적 형식적 공정이 무너진 덕분에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며 조국 사태 이면에 깔려있던 사회적 분노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응답할 때 진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법치주의 후퇴에 가장 크게 저항한 게 윤 전 총장 같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윤 전 총장이 자맹하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지만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이 모임과 관련 포럼의 상임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임을 조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포럼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이 윤 전 총장의 지지 조직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우후죽순 생겨난 팬클럽 수준 단체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합은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정책 공약을 개발해 윤 전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 기반이 전무한 야인으로서 대선 조직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지지 그룹 형성을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모임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어느 정도 가속하는 촉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노동, 복지, 안보,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비공개 만남을 이어가며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정신의 철저함과 권력 앞의 자세.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정치 방향과 유사점은 지난 윤 총장의 실제 행보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자유와 국민주권에 기초한 헌법 정신의 철저함은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부터 확인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대검찰청 간부들과 직원들 앞에서 취임사를 낭독했다.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라며 헌법 정신을 거론했다. 소속 정당도 출마 선언도 없이 수개월째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현상의 본질은 바로 이 취임사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은 이 취임사에서 국민만 23번을 언급했다.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 국민이 존재하며 국민은 윤석열 정치 행위의 출발점이다. 윤석열의 가치로서 국민주권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주권 원리는 전제주의와 대항하며 형성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바탕하는 철학이 견고했기에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울고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판이다.
이어 윤 총장이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직설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2019년 9월 9일 대검 간부들과의 점심 자리에서였다. 그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고 밤에는 서울대 학생 동문 촛불 집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는 구호가 퍼졌다. 조국 사태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정균형 같은 헌법 정신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재삼 강조한 윤 전 총장은 이후 주요 국면마다 헌법 정신을 소환하며 정권과 맞서다 핍박받는 외골검사 이미지를 쌓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선 정국은 그 무엇보다 헌법 정신에 기초한 정도로 가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 보궐선거 압승 후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승리가 물론 민주당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국민의힘이 잘 해나간 탓은 아니라지만 어찌됐건 그 막후에 야권 주역들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서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판단된다. 그야말로 야권 통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이 깨져가는 모양새가 문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이 서로 득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린 쪽에서의 사정이지만 현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눈으로는 자칫 분열된 모습으로 이도저도 안 되는 결과로 남을 것이 걱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말대로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다는 당원이 많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겠는가.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영남당에 머무르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위원 보존의 편안한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의 강력한 의지로 들판으로 나서 새롭게 태어날지에 대한 고민이다.